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선택 2016 총선 기획 세 번째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초광역 선거구답게 3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됐고 지금까지 7명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장귀석 예비후보는 인물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의 금리를 인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는 지난 30년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머무는 관광과 일자리 창출, 더 잘 사는 선진 농어촌이 되도록. 같은 당의 곽동진 후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호남 인재들의 소외 현상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호남 차별 해소 문제를 주구장창 거론할 겁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바꿀 것이고 경제계에서도 호남 사람들한테 차별하지 않는. 국민의당에서는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전 안철수 캠프 대외협력위원을 지냈던 김철근 예비후보는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호남 정치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겠습니다. 호남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중앙 정치의 중심부로 끌어들이겠습니다. 고흥 보성 지역 현역 의원인 김승남 후보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난 젊은 정치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겠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 규모로 늘리고 또 기초농산물을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등량만 환경보존회장인 김범태 후보는 국회에 진출하면 자신이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을 좀 확충하는, 그리고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흥 강진 영암 국회의원인 황주홍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당 대표에 도전해 호남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과 경로가 정권 교체입니다. 제 온몸을 던져서 이룩해내겠다는. 현역 의원 간 공천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정치 신인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4개 지역이 묶인 초광역 선거구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각 정당의 공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비후보가 각각 1명씩인 순천시와 여수시 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3개의 선거구에 대한 후보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제3차 지역구 후보 압축 결과를 발표하고 순천시 지역구의 이정현, 여수시 갑 신정일,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의 장귀석 예비후보를 각각 단수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1명의 후보만 공천하고 순천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엔 각각 2명을 놓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에 우윤근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시 선거구엔 김광진 의원과 노광규 예비후보를,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선거구엔 신문식, 곽동진 예비후보 간의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순천은 고재경, 서가번, 김선일 후보가, 광양, 곡성, 구례는 안준노 후보가 각각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여수시 을 후보를 1명만 내고 순천은 3명이 경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오전 발표한 2차 공천 심사 결과 여수 을은 주승용 원내대표를 단수 추천하고 순천은 구이승, 박상욱, 손은모 등 예비후보 3명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예비후보 가운데 여수 을은 박종수 후보, 순천은 정표수 후보가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50억 원이 투입될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다음 달 설계 공모와 함께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인데요. 준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미술관과 주변 공간은 어떤 청사진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 도립미술관의 컨셉을 둘러싼 현지 설명회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옛 광양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폐철도 부지의 문화 콘텐츠에 따라 미술관 설계의 초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문회의에 앞서 건축 디자이너 등 전문가군을 보강한 것도 미술관 설계 이전에 보다 의미 있는 주변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국내 공모로 제안해 우리 전통미를 살릴지도 고민거리입니다. 국내 공모로 할 것이냐, 국제 공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개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 그 자문단 회의에서 내용을 듣고 사람이 몰려드는 미술관을 겨냥한 시 당국의 고민은 더욱 다급합니다. 인근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이나 재래시장과 연계해 읍권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립미술관이 주축이 되면서 나머지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냐.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다음 달 설계 공모에 들어가 내후년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겨냥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안에 기업 100곳을 유치하기로 하고 다양한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 남은 기간 1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실과 1기업 투자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부서별 투자 유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투자 의향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 환경 설명회와 관련 상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이후 모두 45개 기업과 4조 6천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노래로 불렸던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이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거 추진됩니다. 신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현대 한국 가요사에서 최대 인기곡으로 불리는 목포의 눈물.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난영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이난영의 친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글, 공연, 창작,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을 미화해 친일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모두 163명. 이난영의 남편, 작곡가 김혜송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가요 2곡을 불렀던 가수 이난영은 친일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곡밖에 없다라든지 앞으로 반드시 더 나을 것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확정하기 이른 단계다. 이난영 기념사업을 추진하던 이들도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친일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올해 2차례 더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난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난영이 갖고 있는 컨텐츠 브랜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많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는 올해 목포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가요제, 전시회 등 대형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가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과 하루 동안 시정을 체험하는 1일 시민시장 운영에 나섰습니다. 21세 이상 여수 시민 가운데 매월 2명씩 15명을 선발해 운영하는 1일 시민시장은 주간 업무 보고와 민원인 상담에 참여하고 각종 사업장과 주요 시설 방문 등을 수행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1일 시장의 첫 번째 위촉자로 영농인 남동식 씨를 선정하고 1일 시장 체험이 끝난 뒤 남씨로부터 체험 수기와 정책 제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수상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제 2016년도 학교 체육 기본 방향 설명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생들의 수영 실기 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하고 여학생이 선호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한 해 학생 1명당 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고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국제기구인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가 순천만 국가정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개소식을 갖고 순천만과 동아시아 지역 습지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람사르 센터는 세계습지 방문자 센터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습지 보존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센터의 발전 방향과 역할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9도로 공기 많이 차갑습니다. 한낮 기온도 7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도 잔뜩 흐린 가운데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월요일 낮부터는 10도 선 회복하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 수도권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지방에서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